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기력할 때, 누워만 있고 싶을 때 읽었던 책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뭔가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막 어딘가로부터 끌어오르게 되는 책들인데요. 자기계발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셋 다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역행자입니다. 사실 이 책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판도 꽤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은 지 한 2년 반이 넘었는데 어쨌든 제가 꽤 예전에 읽고 영감을 얻었으니까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한 행보와는 무관하게 이 책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할지 모르겠을 때 뭐라도 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긴 수험을 끝내고 뭐 먹고 살지 하고 누워만 있을 때였어요. 학교 전자도서관에 이 책만 예약이 30분이 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저도 예약을 걸었죠. 한두 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오게 되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첫 페이지를 시작하고 사실 밤을 새서 다 읽었는데요. 이때 제가 자기계발 책을 정말 오랜만에 읽어서 좀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저자가 외모, 부학력 모든 면에서 되게 뒤처져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냈는지 되게 현실적으로 알려주고요. 저자가 되게 자신감에 차 있고 그걸 독자에게 그대로 전파해주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기억나고 공감 가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성공의 비법에 독서가 필수라고 해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의 책을 최소 10권은 읽어라. 이 책을 읽고 사실 독서의 중요성을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전공 분야 서적도 제대로 읽은 책이 채 10권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빨리 막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막상 재테크 관련 책은 이때 당시에 한 권도 안 읽었어서 좀 띵한 면이 있었어요. 아예 모르는 분야는 쉬운 책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책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더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싱이에요. 자기계발 책으로 누워 있다가 막상 일어났지만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책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영감을 줘요. 흔히 말하는 성공의 법칙들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갓생이 요즘 트렌드인데 예를 들면 4, 5시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이 저자는 자신을 극한으로 갈아넣는 철저한 자기 관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습관들을 개발하라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은 지 2년이 됐는데요. 이걸 읽은 후에 작은 습관을 몇 개 들였어요. 먼저 매주 영어회화 공부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유튜브로 5분짜리 회화 영상 하나만 보는 걸로 시작해서 요즘에는 주세 번 30분 정도 전화 영어를 하고 있고요. 하지 않는 날에는 말해보카를 해요. 처음에는 영어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2년 동안 쌓이니까 요즘에는 엄청 막 유창하진 않아도 제 의사표현까지는 영어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출퇴근길에 쇼츠나 인스타를 보지 않고 대신 밀리의 서재로 책을 읽어요.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니까 정 힘들면 그때만 읽어도 한 달에 2~3권은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조언은 우선순위로 할 일을 정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일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걸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 1순위는 급하면서 중요한 일. 저한테는 이제 커리어 관련 일들이 되겠고요. 2순위는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 저한테는 이제 운동 같은 건강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순위는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제 자취방 방청소, 그리고 4순위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예를 들면 게임인데요.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무기력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딱 감이 오시나요? 침대에 누워서 쇼츠나 유튜브 하기나 게임하기인데요. 사실 이런 짧은 행동들이 인스타, 유튜브 같은 거대 SNS 기업의 횡포야 라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요. 기업들은 사람들이 앱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광고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앱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짧고 굵은 도파민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뇌를 즉각적인 보상 체계로 중독시키는 거죠. 이 책에서는 내가 스마트폰을 끊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 중독은 제 잘못은 아니에요. 무기력할 때 이 중독에 더욱 취약해지겠죠? 또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겨내냐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는데요. 공부나 운동같이 멀리 보면 나에게 중요한 일들은 하는 순간에 너무 힘들고 지루해요. 하지만 멀리 보면 나 자체의 성공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가 직접 이룬 성취는 쇼츠에서 오는 도파민보다 훨씬 더 짜릿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원싱에서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하기랑 역행자에서처럼 책을 많이 읽기, 푹 자기 같은 방법을 추천해줬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20대의 인생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책 3권을 소개해드렸어요. 몇 권을 읽어보니까 자기계발 책에서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이참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읽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는 회고가 되셨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